불과 몇 분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평범했던 하루가 단 한순간의 위기와 함께 전혀 다른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어난 특별한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날 그 짧고도 긴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공군 소속 소령 클라우디아 슈나이더입니다. 나이는 35, 조종사 경력은 1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시험 비행과 작전을 수행했고, 그중 일부는 유럽 전역에서 꽤 중요한 기록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작전보다 저를 깊이 흔든 경험입니다. 그날은 맑은 하늘과 차갑게 빛나는 바다가 어우러진 날이었어요. 저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AS Future Combat Air System의 시험 비행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임무 구역은 동해 상공이었죠. 비밀리에 진행되는 시험이라 경로와 임무는 최소한의 인원만 알고 있었고, 저는 기체의 레이더 회피 성능과 고고도 기동 능력을 테스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 속도 마하 1.4. 기체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주시하며 기동 패턴을 변경하고 레이더 교란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평소라면 늘 하던 절차지만 그 순간 이상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Hydraulic Pressure Drop. 유압 경고등이 깜박이며 비상 경고음이 콕핏 안을 채웠어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체크리스트를 펼쳐 복구 절차를 시도했지만 조종관이 점점 무겁게 굳어갔습니다. 안 돼, 왜 이렇게 빨리? 조종관을 힘껏 당겼지만 기체 반응은 미묘하게 늦어졌고 좌우 균형도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코드 알파를 송신했습니다. 여기는 루프트바페 소령 클라우디아 슈나이더. 동해 북위 XX도, 동경 XXX도 상공. 유압 계통 결함 발생. 비상 착륙 허가 요청.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던 순간 무전에서 낯선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귀 항적을 확인했습니다. 근처 해상작전 헬기 출동 준비 중입니다. 소령님, 안전 고도를 유지하며 지침을 따르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이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동해 인근인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독일 공군의 시험 비행에서 한국군의 구조 지원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기체 진동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압 계통은 거의 마비 상태였고 고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상태로는 착륙은 불가능하다. 저는 긴급 절차에 따라 비상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스크린에 2개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접근각이 정밀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UH-60 해상작전 헬기 2대. 파도 위를 스치듯 다가오는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회색빛 헬기가 푸른 바다와 하늘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령님, 침착하십시오. 30초 후 구조 절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빠르게 도착한다고? 독일군에서도 구조 작전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이 정도의 반응 속도와 정밀한 접근은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탈출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낙하산이 펴지는 충격과 함께 거친 바람이 몰아쳤고 바로 그 아래에서 해상작전 대원이 빠르게 제 위치로 접근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튀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구조대원 2명이 제 몸을 안정시키며 안전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한 명은 굵은 목소리로 영어로 물었습니다. Are you hurt? Any injuries? Minor shock, but I'm okay. 그들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구명장비를 다시 조여주었습니다. 헬기에 올라탄 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헬기 안은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장교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와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기체는 해상에서 안전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은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군인답게 경례를 했고 장교도 짧게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군 체계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조는 감사하지만 기체 수리는 독일이 맡아야 한다. 우리의 기술력과 체계가 더 우월하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요. 헬기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구조작전 직후라면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든 인원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쪽에서는 의료병이 간단한 응급키트를 꺼내 제 손목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그는 또박또박한 발음의 영어로 물었습니다. 소령님,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은 없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동작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밀했습니다. 의료병이 자리를 비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해군 장교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소령님, 현재 귀하의 기체는 해상에서 예인 준비 중입니다. 인근 기지에서 안전하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의 영어는 발음이 약간 굴곡졌지만 전달력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도착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상 상태가 안정적일 때는 더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저는 묘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훈련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수십 번 반복된 일상인 것처럼요. 창밖을 바라보니 바다는 잔잔했고 헬기는 안정적으로 한국 해군 기지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이 오갔습니다. 구조는 감사하지만 기체 문제는 독일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 지원은 참고 수준으로만 이용해야 해. 그런데도 조금 전 헬기 접근 속도와 대원의 동작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치기 시작한 것이죠. 잠시 후 무전기에서 한국어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조만으로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짧고 간결한 지시, 그리고 빠른 응답. 모든 것이 정돈된 톤으로 오갔습니다. 저는 독일군에서도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며 무전 교신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흐트러짐 없는 현장 음성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기 직전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기지에 도착하면 귀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기체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장교는 제게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인 특유의 딱딱한 표정 속에서 드문 부드러움이 느껴졌거든요.
헬기가 기지 활주로에 착륙하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구조 차량과 정비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체를 회수하는 작업, 제 구조 이후의 안전 절차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군의 이런 체계가 기계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건 조금 뒤의 일이었습니다. 기지 활주로에 발을 디딘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아드레날린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이 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활주로에는 여러 대의 지원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차량 앞에는 정비 인력과 해군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수많은 공군 기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조직적인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은 여전히 굳건했죠. 이들의 대응은 훌륭하지만 기체 수리는 독일의 영역이다. 우리가 더 잘한다. 저는 응급 점검을 위해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무장교가 간단한 진단을 마치고는 문제 없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 장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공군 제복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이준호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소령님, 저는 공군 대위 이준호입니다. 귀하의 기체 점검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고 억양은 조금 다르지만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클라우디아 슈나이더 소령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기체는 독일에서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최종 점검과 복구는 귀국 후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결함 원인을 진단하고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하는 것은 저희 임무입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응급 조치라 해도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CAS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로 유럽 내에서도 한정된 기술진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체였으니까요. 기체가 경납고 안으로 옮겨지자 저는 이준호 대위와 함께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정비 인력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신속하게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기체 상태를 3D 모델로 띄웠습니다. 소령님, 방금 해상 예인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기체의 비상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유압 계통에서 비정상 압력 저하가 감지되었고 2차 보조 회로 역시 압력 전달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셨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기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상태 로그를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지만 공용 규격으로 제공되는 기초 진단 코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자신감이 있었고 기술적인 이해 수준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비 인력들이 기체 하부에 접근하며 여러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독일에서도 자주 보는 절차였지만 한국 기술진의 작업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런 혼란 없이 필요한 작업만 정확히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후 한 정비사가 이준호 대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위님,
2차 보조 유압 회로의 밸브 모듈에서 압력 손실 확인했습니다. 구조상 실리콘 패킹이 일부 마모된 것 같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태블릿을 넘겨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쪽을 향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령님, 결함 원인은 보조 회로 밸브 모듈의 패킹 마모로 추정됩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만 귀국 전까지 임시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확신을 가진 듯한 말투였거든요. 임시 조치라면 안전성은 보장됩니까? 그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보조 회로에 임시 패킹을 적용하고 압력 분산 장치를 추가 설치하면 귀국까지 안정적으로 비행 가능합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시 패킹 적용과 압력 분산 장치 설치라니 이는 꽤 창의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방식은 극히 일부 정비사들만 구사하던 고급 기술이었거든요. 정비 과정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각 정비사의 보고를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저는 어느새 처음의 의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자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령님, 임시 수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절차를 거치면 귀국 비행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는 처음에 한국군의 정비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 나니 제 판단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령님,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평가야 각자가 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기체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회전수를 올릴 때 경납고 아는 묘한 긴장감으로 감싸였습니다. 한국 정비 인력은 단 한 명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필요한 동작만 정확하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속으로 독일 기지의 점검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각자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한 유닛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센서 데이터를 외치면 다른 인원이 곧바로 보조 장비를 작동시키고 즉시 기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은 말이 2번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숙련도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 훈련이 만든 결과다. 이준호 대위가 제 옆에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소령님, 임시 패킹 교체 후 압력 안정화 수치를 보시겠습니까?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는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수치도 기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라며 화면을 살폈습니다. 압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다니 보통 임시 조치에서는 수치가 조금은 요동치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표준 절차는 같지만 패킹 교체와 함께 보조 회로의 미세 유량 조절을 추가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대비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방식이죠. 저는 순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뉴얼을 잘 따르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사이 다른 정비사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위님, 밸브 응답 속도 정상입니다. 유량 분배 장치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준호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기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첫 단계 점검은 이상 없습니다. 잠시 후 엔진 회전수를 높여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부하 테스트까지 진행하다니 보통 이런 임시 조치는 단순한 확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실제 비행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하 테스트가 시작되자 경납고 내부의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소음에 익숙해진 귀를 기울였고 진동을 느끼며 데이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압력과 온도 모두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엔진이 천천히 꺼지자 이준호 대위가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귀국 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비행 시 기류 변동에 대비해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기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진을 단순히 보조 역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군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에서 본 것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님,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평가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죠. 하지만 오늘 귀하의 기체를 안전하게 귀국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체 복구 이상의 무언가가 이곳에는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복귀 명령이 내려왔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려왔습니다. 독일 루프트와페 본부는 차분한 어조로 제게 복귀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슈나이더 소령, FCAS 기체는 임시 수리를 마친 상태로 귀국 비행 준비에 들어갑니다. 복귀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은 당연히 따라야 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임무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무언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기분이었죠. 짐을 정리하며 경납고 주변을 거닐던 중 우연히 이준호 대위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을 들고 기체 점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제게 눈길을 주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령님, 복귀 준비를 하고 계시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레 아침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지 않네요.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불안해서 그러신가요? 임시 수리나 기체 상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보낸 이 며칠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점검받고 복귀하는 게 전부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겪은 경험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적인 대화 속에 은근히 스쳐 지나간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복귀를 하루 앞두고 기지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경납고 한쪽에 서서 기술진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FCAS의 동체가 천천히 리프트에 의해 들어올려지고 엔진 점검 패널이 열리는 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비 인력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각자의 의지가 담긴 듯 보였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독일에서 경험한 정비 현장과는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절차와 규격이 우선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절차 속에서도 사람의 손길이 묻어났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오늘은 비행 전 마지막 부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혹시 직접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고 싶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엔진이 천천히 시동을 걸었고 곧 큰 소리로 회전수를 높였습니다. 저는 데이터 모니터를 보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곁에서 차분히 수치를 설명했고 그가 제시하는 근거와 데이터의 정확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잠시 후 테스트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이제 기체는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내일 비행에 이상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대위님,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구조도, 수리도, 그리고 여기서의 시간도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령님,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과 작전을 뛰어넘어 이곳과 연결되는 묘한 인연이 제 안에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에 가니 식당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기술진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는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소령님, 오늘이 아마 마지막 저녁이겠군요. 저희 식사는 조금 단출하지만 함께 하시죠.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그들과 소박한 한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뜨끈한 밥. 처음 먹는 음식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단순한 임시 체류지로 보던 시선을 완전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떠나면 이곳과의 인연은 정말 끝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지 위에 걸린 조명이 반짝였고 멀리서 파도가 낮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 체계와 기술력을 본 것 이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구조대의 신속함, 정비팀의 정교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묘한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일 본부에서 보낸 복귀 명령서와 비행 계획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정은 명확했습니다. 모레 오전 09:00시에 이륙. 그 전까지는 기체 점검 및 개인 준비 완료. 하지만 문서 속 일정과 제 마음속 감정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숙소를 나와 기지 한켠에 경납고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경납고 안에서는 여전히 일부 인력이 기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준호 대위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며 조용히 엔진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령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기체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업 장갑을 벗으며 저를 기체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셔서 보시죠. 이제는 마치 제 기체인 것처럼 애착이 가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단 며칠이었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기체 주변을 돌며 간단히 점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시 패킹 상태 양호, 보조회로 안정화 이상 없음, 센서 전부 정상 작동. 이제는 독일까지 아무 문제 없이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단순히 기술적인 점검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책임감이었고
동시에 묘한 애정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대위님은 이런 임무를 자주 맡으시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비 임무야 늘 있지만 해외 조종사의 기체를 직접 맡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말에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 만남이 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기체의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고, 저는 비행복을 입고 이륙 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기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 짧게 경례를 했습니다. 소령님,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정적이어서 비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서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위님, 제가 독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서에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독일 내부에서도 이 보고가 꽤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는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면 영광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령님이 무사히 돌아가시는 것이 저희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목이 살짝 메어왔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륙 전날 오후 저는 숙소 창문을 통해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FCAS 기체가 경납고 앞에서 태양빛을 받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이준호 대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는 다시 갈등이 일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곳을 단순한 임시 체류지로만 기억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서 있던 FCAS 기체가 아침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엔진음이 서서히 올라가며 금속 진동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계기판 수치는 모두 정상. 모든 것이 매뉴얼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슈나이더 소령, 활주로 이륙 허가합니다. 안전 비행을 기원합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따라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지면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기지에 경납고 앞에 서 있는 인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단정한 제복, 차림의 이준호 대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선을 그에게 고정한 채 기체를 하늘로 띄웠습니다. 수평 비행에 들어서자 발 아래로 한국의 해안선이 서서히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부서지는 햇빛이 반짝였고 그 광경은 이상하게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작전 수행 중 긴급 착륙했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독일에 복귀하자마자 본부는 즉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FCAS 결함원인 해상구조작전, 한국 기지에서의 임시 수리 과정까지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기술 자료뿐 아니라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비 과정의 정밀함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보고를 마친 상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군이 그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했다고?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대령님. 그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속도, 창의성, 조직력 모든 면에서 제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보고는 NATO 공동기술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과 구조 능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몇몇 동맹국 장교들이 다가왔습니다.
슈나이더 소령, 한국군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NATO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겠군.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험은 NATO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과 독일 간의 공동 기술 교류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프로젝트의 독일 측 파견 인원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몇 달 전 활주로에서 멀어지던 한국의 해안선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던 제 속삭임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첫 회의는 제가 처음 구조되어 도착했던 바로 그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준호 대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위님,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회의 내내 그는 차분하게 기술 자료를 설명했고 그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기에 그의 표정과 말 속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기지 한쪽을 함께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바람에 소금기 섞인 공기가 실려왔습니다. 소령님, 다시 한국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온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이런 인연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기술 교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과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지의 풍경,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일상조차도 제게는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 무렵,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을 단순한 파견지로 두지 않겠다고. 마지막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기지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준호 대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독일로 돌아간 뒤 다시 이곳에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올 겁니다. 임무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이 돌아오신다면 그건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임시 체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특별한 인연의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